왜냐하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이제 곱하기로 돼 있잖아. 그럼 당연히 0. 얘가 0이 되는 게 뭐가 있니? 얘도 0, 얘가 둘 다 0이어도 되고, 얘만 0이어도 되고, 얘만 0이어도 되지? 그래서 답이, 그래서 x는 2, 그 다음에 x는 넘기면 빼기 1, 다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죠? 넘기면 2. 이렇게 돼서 얘만 되는 게 아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걸 또는이라고 표현하는 건지 알죠? 그래서 얘는 또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야. 또는 5R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근데 이제 얘가 0이 안 될 때는 생각해봐.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0이 안 될 때는 얘도 0이 안 되고 동시에 얘도 0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똑같이 식이 써 있더라도 얘가 0일 때는 얘는 0, 5R,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지만 얘가 0이 되는 게 몇이야? 넘기면 1, 다시 2로 나누면 2분의 1. 얘가 0이 되는 게 넘기면 빼기,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이게 이건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틀려오지 마세요, 이거. 이것도 또는이라고 하지 마.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0은 또는 0이 아니다. 그럼 둘 다 0이 안 돼야 되는 건지 알겠죠? 동시에. 그래서 2고가 되는 거야, 2고. 알겠어?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어려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시험 문제에 보통 보면 1번 나올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1번 문제 그냥 어이없게 틀리면 황당한 거지, 황당. 알겠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해서 풀잖아. 그죠? 인수분해해서 풀면 이렇게 풀 거 아니야. 3, 아이고, 안 되네. 아이고, 잘못 썼네. 여기 빼기. 그러면 이렇게 풀 거 아니야. 2, 6, 12 해서 여기다가 빼기 붙일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인수분해가 목표가 아니고 2차 방정식이 목표니까 얘가 머릿속에서 이꼴 0이라고 생각하고 넘겨서 x는 빼기 2, 5R 넘겨서 x는 6 바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하지 말고 이렇게 막 이런 식을 써가지고 풀지 말고 이렇게 쓰지 말고 알겠어요? 그냥 바로 풀지. 이것도 인수분해 하면 1, 2, 2, 3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붙여가지고 4 여기 빼기 붙여가지고 빼기 3 그러면 바로 푸는 거죠. x는 넘겨서 빼기 2, 5월 넘겨서 3 다시 이걸로 나누니까 2분의 3 이렇게 바로 풀죠. 인수분해 하지 말고 2차 방정식 목표니까 그냥 그걸 얘기해 준 거고요. 단순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실수할까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근해 공식은 당연히 우리가 외웠죠? 그래서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이게 판별식이죠. 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이게 짝수일 때는 x는 a분의 마이너스 반 맞죠? 그냥 읽을 때는 반으로 읽으면 돼요.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근해 공식 기억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근해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으로 본 거고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딴 건 없어요. 그냥 계산 문제가 있고 나머지 이제 판별식과 근각에서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은 항상 계산 문제, 그 다음에 판별식하고 계산 문제가 있고 판별식과 근각에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 있고 판별식, 근각에서의 관계 이렇게 있지. 그러면 이 계산 문제는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 계산 문제는 생각해봐. 항상 우리가 보면 뭐가 있어? 완전 제곱 유형이 있고 나머지는 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으로 고친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쓰고 이게 패턴이지. 그거 빼고는 없어. 계산 문제는 완전 제곱 유형은 물론 선생님 완전 제곱 유형도 나는 인수분해해서 풀 건데요. 그러면 좀 뭐 할 말이 없고요. 그냥 완전 제곱 유형은 완전 제곱으로 풀고 그래서 보자마자 이게 완전 제곱 유형인지 알지? 제곱 상수항 1차 없는 거 제곱 상수항 이렇게 제곱 상수항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고쳐서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근해 공식은 당연히 짝수 공식 있고 홀수 공식 써가지고 쓰고 큰 틀을 머릿속에 두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까 여기는
지금 머릿속에 기억할 건 없어. 이거만 기억하면 돼, 이거. 알겠어요? x는 3이 아니고 x는 5가 아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봐봐. 완전 제곱 유형은 어떻게 푸냐? 제곱 상수항을 항상 인수분해하지 말고 제곱 이꼴 상수항으로 고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풀죠? 완전 제곱 유형은 항상 이렇게 풀죠? 봐봐. 제곱 상수항. 그러면 제곱은 넘겨서 2. 그리고 나눠서 x-2의 제곱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수항으로 만들어서 x 마이너스 제곱을 없애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그래서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유리화해서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루트 3 못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 유형은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어차피 다 아는 건데 큰 틀을 머릿속에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까먹었을까봐. 보세요. 제곱 상수항. 이렇게 완전 제곱 유형은 제곱 이꼴 상수항. 제곱 나눠서 이꼴 상수항. 이렇게 만들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풀죠. 제곱을 없애고. 그래서 3x는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죠. x는 다시 3으로 나눠서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거의 답은 3분의 2 플러스 루트 2, 3분의 2 빼기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걸 한꺼번에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문제 풀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이게 딱 순간적으로 보여가지고 아, x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군요. 이렇게 딱 보이면 이렇게 풀고 그래서 x는 빼기 3 하고 여기다가 중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순간적으로 안 보일 때도 있잖아. 이게 안 보여서 그냥 인수분해 할 건데요.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게 똑같죠? 그러니까 x는 빼기 3 중근. 가끔 이렇게 풀 때도 있고 이렇게 풀 때도 있죠. 니네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저렇게 풀지 않는데 그럴 수 있잖아. 다양하게. 왜냐면 그날 눈에 안 보일 수 있잖아. 재호야. 그죠? 됐어요? 됐어? 됐어? 이렇게 완전 제곱 유형이 있고요. 완전 제곱하고 이렇게 중분이라는 것이 있고요. 중분이라는 게 있고 나머지는 다 무조건 뭘 하냐? 이런 모양으로 고치죠. 일단 뭐 양변의 몇을 곱하고 분수 뭐 분수 모양 나오면 양변의 몇 곱하고 뭐 아니면 전개해서 왼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뭐 하냐? 인수분해 하죠. 그럼 x는 2, 5월, x는 3 이렇게 1, 2, 뭐 3, 3 빼기 붙여서 2, 3은 6 이렇게 돼서 x는 넘겨서 3, 5월 넘긴 빼기 다시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됐어요? 인수분해 하려고 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당연히 뭘 쓰냐? 네, 근해 공식을 쓰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x는 홀수 공식을 쓰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마이너스 4a를 먼저 머릿속으로 계산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4a 하면 마이너스 8. 거기다가 얘를 곱하니까 플러스 8.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인수분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돼. 그럼 이제 당연히 근해 공식 쓰는데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쓸 거 아니야. x는 a분의 1분의 안 써도 되죠?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풀겠죠. 그래서 계산은 이게 다예요. 간혹 가다가 이 계산을 또 혹시 헤매지 말고 이렇게 두 개짜리를 헤매지 말고 이렇게 두 개짜리를 헤매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이거는 인수분해 하지 말고 답이 뭐야? 재호야, 이거 답이 뭐야? 0하고 2죠? 그죠? 이렇게 두 개짜리 이렇게 인수분해 하고 앉아 있지 말고 그냥 0, 2지 뭐. 그지 않겠어? 0하고 2, 0 또는 2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끝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막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뭘 보죠? 판별식이지. 판별식 언제 써? 예를 들어서 봐봐. 근을 구하래. 판별식 쓰나요? 안 쓰나요? 근을 구하래. 근을 구하는데 판별식을 왜 써? 판별식은 근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재호야. 그죠? 그지? 재호야? 언제냐고? 아주 미친구나. 야, 봐라. 야, 봐. 판별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름이 판별식이잖아. 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판별식 언제 쓰냐면 근의 종류를 물어볼 때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냐?
아니면 중근을 갖냐? 이렇게 중근을 구하여라. 그럼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지. 맞잖아.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구할 수가 없어. 그냥 얘네들은 이런 거잖아. 중근을 갖니? 아니면 근이 없냐? 아니면 두근을 갖느냐? 근을 갖느냐? 아니면 실근을 갖느냐?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느냐? 이렇게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의 종류를 물어보면 판별식은 아까 봤듯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면 뭐 짝수 공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냥 뒤로 표현할 겁니다. 귀찮으니까. 이게 이제 판별식인데 판별식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을 때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나와 있을 때는 판별식을 씁니다. 그래서 근의 종류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외워야지. 이건 어쩔 수 없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중근을 갖는다. 특히 중근을 갖는다가 제일 많이 나오죠. 중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0이다. 거꾸로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다. 니네 머릿속에 자꾸 외우세요. 그 다음에 근이 없다. 없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없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이 없어. 그냥 근을 갖는다. 두근을 갖는다. 속으면 안 돼. 두근을 갖는다 해가지고 이거 쓰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알겠어요? 두 실근을 갖는다. 두근을 갖는다. 이렇게. 두 실근을 갖는다. 두근을 갖는다. 두 개네? 그래서 얘 쓰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꼭 있을 때만 이걸 쓰는 거예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거 쓰면 안 돼. 두 실근을 갖는다.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두근을 갖는다. 아니면 근을 갖는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써야 됩니다. 여기서 실수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요런 모양으로 돼 있을 때. 요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걸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근의 종류를 물었는데, 이걸 어떤 미친놈이 이걸 전개해가지고 ax제곱 플러스 2abx 플러스 b제곱 빼기 c는 0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을 쓰고 앉아있으면은 이게 핵가닥 돈놈이야. 알겠지? 그지? 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완전 제곱을 생각해보면 ax 플러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 아니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알겠어요? 그래서 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c가 0이면 이게 없어지니까 중근을 갖는 거고 c가 0보다 작으면 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근이 없다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실근, 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얘가 판별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하고 똑같이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판별식하고 똑같아. 부호 같은 게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중에 제일 복잡하다 싶은 게 뭐냐? 근각에서의 관계예요. 근각에서의 관계 까먹으면 절대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두근의 합은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 됐어요? 이거 외웠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됐어요? 또 두근의 곱은 이렇게 당연히 왜 그런 거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얘를 알파라 하고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은 2a분의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이 루트가 지워지지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가 더해서 마이너스 2b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곱하기도 똑같이 하다 보면 됩니다. 지금 이게 뭐 증명이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은 전체적인 틀을 보는 거니까 요거를 외워주세요. 요거 그지? 요거 외웠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서 a는 x제곱 앞에 있는 모든 부호를 포함한 모든 것을 a라고 하는 거지. x 앞에 있는 부호를 포함한 모든 그 개수를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다 상성이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a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더하기 3 x 플러스 c 빼기 7은 0 이렇게 쓰면 이게 a죠. 이게 b 이게 c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알겠어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 이게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렇게 어때?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으래. 어떻게 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절대.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이런 게 있었죠? 2차 함수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 x절편이 두 개가 나왔을 때 2차 함수 만드는 법. 알겠어요? x절편이 두 개 있을 때 2차 함수 만드는 법은 이렇게 풀죠. a, x-알파, x-베타.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x절편 두 개 나왔을 때. 이거긴 한데, 저 방식으로 방정식을 만드는 건 좋은 건 아니야, 절대. 알겠어요? 그거는 숫자가 아주 쉽게 주어졌을 때나 그런 거니까,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할 일이 뭐야? 합을 구하죠. 합을 구하고. 합을 구해?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은 거야. 합 구하지. 뭐 예를 들어 3하고 5가 주어졌어. 그럼 합 8 구하고. 또 곱을 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x제곱 합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니까 합에다가 합을 구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x의 개수로 쓰고 곱을 구한 거를 상수항으로 쓰고 이꼴 0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만드는 연습해야 돼. 꼭 해야 돼.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를 2차 방정식 봐봐. 양변을 막 100으로 나눠도 되고 1000으로 나눠도 되고 3으로 나눠도 되고 5를 곱해도 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주관식에서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나올 리가 없어. 그래서 문제에서 정해줍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그럼 1인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5다. 그럼 5를 곱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다 5 곱하면 되고. 최고차의 개수가 3이다. 그럼 다 2차의 개수가 3이다. 그럼 다 3 곱하면 돼. A다. 그럼 A를 쭉 곱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2차 방정식 만드는 거.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만드는 걸 가지고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3하고 2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만들어라. 그럼 합은 5고요. 곱은 6이니까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봅니다. 합에다가 마이너스 치고 곱에다가 상수항 쓰고. 됐어? 기억해? 뭐 예를 들어 3분의 1하고 2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만들어라. 그럼 합을 구하면 6분의 2, 6분의 3이니까 6분의 5고요. 곱은 6분의 1이니까 x제곱 빼기 6분의 5x 그 다음에 상수항 6분의 1 쓰고 이꼴 0.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보통 최고차의 개수가 2차의 개수는 6이야. 이렇게 주어지지 보통. 그래서 전체적으로 6 곱해서 6x제곱 빼기 5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방식을 써야 되냐면 선생님 나는 헷갈린데 그냥 이렇게 만들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전개하면 이거 나오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근이 딱딱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합은 3이고요. 곱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문제 자체가. 합은 3이고요. 곱은 뭐 예를 들어서 4고요. 곱은 2예요. 이렇게. 합이 4고 곱이 2인 2차 방정식 만들어라. 이러면 니네가 합이 4고 곱이 2인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 못 찾아. 니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합은 5고요. 곱은 6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니네가 찾지. 합은 5고 곱은 6이니까 2하고 3이네요. 이렇게 찾을 거 아니야? 대충. 그래서 x-2, x-3은 0이에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못 찾아. 알겠어요? 합이 4고 곱이 2가 되는 수는 뭐냐면 2 더하기 루트 2하고 2 빼기 루트 2입니다. 이거요. 이게 합이 4예요. 곱은 2고. 근데 니네가 이걸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찾아? 못 찾지.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쳐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개해서 풀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가 좋은 게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하면 땡큐지. 그냥 합에다가 빼기 붙이고 곱에다 있어가지고 그냥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합과 곱을 무조건 구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근이 하나 주어져도 두 개의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지. 하나 줘도. 예를 들어서 중근 3을 갖는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굳이 방정식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중근 3을 갖는다. 그럼 근이 뭐하고 뭐야? 저기요. 중근 3. 그럼 3하고 3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각에서 관계에서 중근 3을 갖는데 그럼 3하고 3이네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뭐 이렇게 해서 a, b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물론 선생님 중근 3이니까 x-3의 제곱은 0으로 만들어서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풀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어. 다양하게. 근데 일단은 하나의 근을 주어졌을 때 두 개의 역할을 해주는 애를 볼게요. 중근 3.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3, 3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합은 6이고 곱은 9니까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됐어요? 또 이렇게 3 플러스 루트 2가 근이야. 그럼 나머지 뭐가 된 거야? 얘도 근이 되는 건지 알지? 이렇게. 그래서 합은 6이고요. 곱은 9 빼기 2. 즉 7이 돼서 x제곱 빼기 6x 플러스 7은 0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알지? 2루트 5 마이너스 3. 그러면 나머지 근은 뭐가 되는 거야? 빼기 2루트 5 빼기 3이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루트 3이 근이래. 그럼 나머지 근은 뭐가 되는 거야? 빼기 루트 3이 근이 되는 거예요. 루트에다가 무조건 마이너스 붙인 게 근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루트 3이 근이면 나머지 한 거는 빼기 루트 3. 무슨 말인지 알지? 두 근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게 답니다. 그럼 보세요. 2차 방정식을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봐봐. 잘 봐. 맨 처음에 봤던 거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고 알겠죠? 0이 아니다. 그러면 얘도 0이 아니고 이고 얘도 0이 아니다. 알겠어요? 또는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아니다 할 땐 이거예요. 이고 그거 하나 주의할 거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런 거예요. 계산이 있고 판별식과 근각에서 관계. 이것만 생각하면 돼. 계산 뭐가 있어? 완전 제곱용으로 풀고 간혹 가다가 중근 나오면 옆에 중근 써주고 나머지는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근해구식 쓰면 됩니다. 그게 끝이야. 계산은. 그리고 이제 판별식은 언제 써? 뭐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아니면 실근이 없냐 아니면 근을 갖느냐 뭐 이런 거 할 때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특히 크거나 같다. 알겠어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을 때 큰 거고요. 그냥 근을 가지면 이것도 똑같이 요게 있고 요거 기억할 수 있겠지. 요거 그러면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어. 이렇게 하나의 근이 주어지면 그냥 무조건 대입하면 돼요. 대입 맞죠? 무조건 대입. 뭐 x는 3을 근으로 갖는다. 그럼 대입해서 풀고. 알겠어요? 그럼 이게 이참에 다야.